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에 또 중간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는, 이제 영상은 제가 이제 업로드를 저녁에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좀 제가, 아침에 좀 녹음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새로운 곳으로 좀 이사를 가서, 이제 자리를 한번 만들기 때문에, 이상하게 또 아침에 또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 한 김에, 영상은 아침에 이렇게 했고, 업로드 시켜드리는 거는 저녁 8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따가 갈 건데, 어떤 곳일지 더 기대도 되고, 이 새로운 곳에서, 위워크에서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좀 조그맣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거 좀 짐도 이제 정리해야 되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가서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볼 건데, 유튜브 먼저 이렇게 보죠. 자, 유튜브 보면은 요즘에 이제 단속이라든가 규제 이런 내용들이 좀 약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제재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가디언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이런 게 있고,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횃불 유튜브 공개, 그리고 녹방 유튜브 천하, 아프리카TV 트위치 생방 틈새 잡았다.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장고에 갇힌 지상파 방송 유튜브로 탈옥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상파가 이제 워낙 좀 힘들었는데, 이걸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빠져나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으스스한 밤 12시 유튜브 라이브.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볼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녹방 유튜브 채널인데 아프리카TV 트위치 생방 틈새 잡았다. 자, 보시면, 자, 프로게이머 출신 BJ 김태경이 지난 8월 군 제대 후 2년여 만에 아프리카TV로 돌아왔다. 복귀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알린 그는 약 일주일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모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말년 웹툰 작가죠. 트위치에서 침착맨이란 닉네임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호민 작가는 트위치 방송에 출연해서 침착맨의 유튜브 구독자가 44만 명 돌파했다고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는 대부분 녹화 방송, 줄여서 녹방이 많아요. 녹방이 많은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도 물론 라이브 스트림, 생방송, 라이브 방송도 되긴 되는데, 특히 라이브는 이 트위치라는 게 좀 인기가 많이 있나 봐요. 특히 그 전에는 아프리카TV가 인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해보진 않아서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라던가 내용에 맞게끔 어떨 때는 라이브, 어떨 때는 녹방,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7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김태경, 침착맨, 보겸, 창현, 슈기 등 다수의 1인 방송인들이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실시간 방송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댓글로도 좀 이렇게 라이브 같은 거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렇게 좀 옮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집에서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공유 오피스는 제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좀 하기에는 물론 한계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나름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지만 유튜브가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다. 실시간 방송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보다 아프리카TV BJ와 트위치 스트리머의 인기가 굳건한 상황이다. 그렇죠. 유튜브 구독자 184만 명을 거느린 인기 스트리머 대도서관이 불편함을 이유로 생방송 플랫폼을 유튜브에서 트위치로 옮긴 것이 대표적 사례고, 자, 여기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라이브 하기 편한 트위치라든가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를 생방을 하신대요. 생방을 하고 그거를 바로 녹화를 실시간 녹화를 하겠죠. 그래서 실시간 녹화를 해서 그 실시간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재업로드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녹화 방송은 유튜브가 강세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1인 방송인들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전문 편집자를 고용하는 등 유튜브 채널 운영에 신경을 쏟고 있는데, 아프리카 TV와 트위치도 유튜브와 유사한 자체 방송국 및 다시 보기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유튜브는 동영상 재생 횟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둘을 병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라이브를 할 때는 아프리카, 트위치 이런 거로 가고 그 해당 영상을 이제 녹방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잘 만들면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소스를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뭔가를 하면서 이게 수고가 좀 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장 고민이 그거고,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저의 손이 좀 최대한 안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오게 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좀 별도 사무실을 얻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시고, 특히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이게 좀 뭔가 그 코칭이라든가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이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곳을 좀 찾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오죠. 대다수의 BJ들은 실시간 생방송된 방송의 내용을 편집해 유튜브 등 타 동영상 플랫폼에 재업로드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이 유튜브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이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다. 그래서 매체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죠.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도티, 그리고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베, 이런 분들은 이제 라디오스타라든가 해피투게더 이렇게 역으로 이제 지상파로 가는 이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역으로죠. 이게 역으로죠. 역으로 지상파에 있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이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역진출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사를 쭉 봤지만 연예인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TV를 보듯이 보는 게 유튜브라면 생방송을 보면서 진행자와 소통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 시청자들이 찾는 게 아프리카 TV와 트위치라면서 통용되는 콘텐츠의 성격과 수익 모델, 고정 시청자층이 달라서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직장인을 한번 보죠. 확실히 제가 아침에 하니까 이제 목이 좀 많이 잠기고 그러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도 꾸준하게 일정된 시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미리미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직장인 누구나 직장인 당구대회. 이거 직장인 당구대회 서울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협찬인가? 협찬인 것 같아요. 요즘은 혼밥이 대세. 당연하죠, 이거. 혼밥 대세 당연하죠. 직장인 65% 직장 상사가 반말 사용해서 상처받았다. 이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직장인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출퇴근 전쟁 끝, 직주 근접 아파트가 심상치 않다. 직주 근접 아파트는 언제 어디서나 인기가 많습니다. 아기와 놀아주면서 할 수 있는 직장인 아빠의 운동법이라고 해서 제목에 끌려서 봤는데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고, 아빠들, 특히 저 포함해서 아빠들, 아기와 많이 놀아주세요. 아기와 많이 놀아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요. 그냥 아기와 같이 노세요. 그게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다음 기사 이제 세금 쪽으로 갈 건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인지 강남 4구 아파트 거래 70% 증가했다. 올 최고 수준이다. 야, 이제 다른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은 윤아버님이었나요? 어제 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 빠숑님이나 다른 분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유나바모님이 올린 글도 있었죠. 서울은 정말 완벽한 유동성 장애 시장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투자자가 어설프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저도 느껴졌냐면 뭐 한 최근 몇 달 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의하면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뒤풀이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느껴지는 게 이게 그 서울 쪽은 정말 투자할 만한 데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요자로 이렇게 재편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서울이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강 주변, 강남 아니면 뭐 마포, 용산 뭐 이런 쪽, 이런 데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 심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수령인 확인 없이 납세고지서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했다. 이거는 과세무효다. 이거는 우리 이미 많이 봤죠. 오케이. 자, 고양시 덕양구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43명에 대해서 과태료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대요. 이거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비단 고양시 덕양구가 문제가 아니죠. 또 어디도 있었죠? 그때 우리 경기도 한번 싹 다 한번 했었다고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가 지금 또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사가 이제 점점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잡아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자,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43명에 대해서 과태료 2억 8천만 원 부과했다. 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행한 향동에서 분양권 거래하신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를 적발해 총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문을 좀 닫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덕양구가 이제 고양시죠. 작년 7월 이제 분양권 거래가 성행한 향동지구를 중심으로 거짓 신고 의심건 중 총 728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거짓 신고자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일단은 이 72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단지 그리고 향, 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이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과한지 안 과한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먼저 봐요. 자, 이와 함께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양도세, 취득세, 탈세 혐의 의심 14건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자, 일단 덕양구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때리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해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걸 봐가지고 불법 여부를 보고 만약에 불법 다운거래다, 업계약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과소 신고라든지 과소 납부에 대해서 가산세는 물론이고 더 무서운 건 뭐다? 매수자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일가구주택 비과세 이런 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에 거래한 7건을 적발했고 그러니까 전매하면 안 되는데 7건이나 지금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위반사항 12건은 부동산 중개업 담당자에게 통보해서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하나 걸리면은요, 매수자, 매도자뿐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거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까지 다 가는 거죠. 자, 구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조사 실시할 계획이고 최근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주변 지역의 다운계약서 작성 성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무질서한 행태를 바로잡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 덕양구 부동산 정밀조사 담당 과장인 김기선 시민봉사 과장님은
참고로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 써 있는 이 과장님 있죠. 이 과장님은 우리 일반 사기업에 있는 대리 과장의 그 과장이 아니에요. 거의 그냥 부서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물 조사를 실시해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정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하고 거의 유사해요, 패턴이. 물론 이제 건수는 좀 더 적은데, 그래서 비단 고양시 덕양구만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다른 것도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곳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원칙대로 하신다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매수자 같은 경우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다른 것들 좀 볼까요? 인천 중구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세금 및 법률 고민 덜어준다. 이게 상담 같은 거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부동산 세금 여기서는 특별히 볼 게 없었고 제가 이제 볼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이거 어제 제가 보여드린 거하고 약간 연관되는 건데 어제 제가 사실은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메인 기사로 잡으려다가 공무원 임대사업 했는데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 그건 이제 제가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메인으로 잡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종부세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부세 이거 메인으로 잡을 건데 이따가 제가 자세한 거 기사 하나 볼 거예요. 그거 오히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메인으로 안 잡길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 9월 14일 이후 수도권에서 산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종부세 대상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 동아일보가 잘못한 거죠. 어제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도권 전체 아니잖아요.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산 주택인 거잖아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 수도권 전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제목만 좀 보면은 약간 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게 좀 요즘 말로 뭐 억으로 끝나고 그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9.13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시장 평가는 뭐 이런 것도 한번 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요. 똘똘한 한 채 열풍 이건 아까 나왔었던 거죠. 가계대출 조이자 법인 설립해서 아파트 매입 급증 요거 또 나오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절세 쪽을 가볼까요? 절세 매력 커지는 리츠. 저금리 시대 든든한 절세 노하우. 저금리 시대 주목받는 세테크 저축 상품. 자, 이게 좀 더 정확하죠. 수원시 8달구 용인 수지 기흥 내년부터 종부세 합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약간 좀 제목이 좀 이상한데 그 내년부터 종부세 합산이 아니고 그냥 그 공시 가격 6억 9억이 넘어가면 그냥 종부세 합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대상 들어가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수원시 8달구 용인시 수지 기흥구가 작년 12월 31일 날 이게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더 볼 건데 그게 어디서 나왔더라? 자, 그냥 바로 이거죠. 주택임대사업 키워드에서 나왔고요. 자, 여기 나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피하다가 가산세 폭탄 맞는다. 왜? 요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제가 오늘 기사 메인으로 잡을 거예요. 오케이. 자, 다주택자 종부세 피하다가 가산세 폭탄 맞는다. 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표가 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관심 가질 거는 요거예요. 요거. 매입 임대주택. 요거. 자, 이 매입 임대주택에서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하신 경우라면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고 중요한 게 뭐죠? 임대기간이 5년 이상만 하면 돼요. 5년만.
그리고 연 증가율 5% 이하 요것도 맞추셔야 되고 이게 이번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4월 1일 이후에 내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했다고 하면은 이거 6억 원 이하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8년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요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뭐 건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사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이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여지가 커졌다. 안타깝죠. 자, 국세청은 16일 종부세 합산배제 접수를 개시했는데 이달 말까지 강화 요건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 일단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서 국세청은 약 32만 명에게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종부세를 매겨도 될 만큼 재산을 가진 이들이지만 예외적인 이유로 이들의 부동산 일부를 징세 대상에서 빼주는 작업이다. 저도 작년에는 종부세를 냈지만 작년부터 안 냈죠. 재작년에 냈지만 작년에는 이제 다 등록해가지고 빠졌었고 뭐 올해도 뭐 특별히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내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포함해가지고 자, 종부세를 빼주는 합산배제, 그러니까 종부세를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그 합산배제가 뭐냐면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그리고 사원용 주택,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 임대주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종부세 정기고지 12월 달에 이제 빠지는데 설령 이거 합산배제 신고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원래 빼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세무서에서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2월 달에 하면 되는데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향교 종교단체 여기는 좀 제가 넘어가고요. 자, 강화된 합산배제 요건. 강화된 합산배제 요건.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자, 먼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거 어제 나온 거예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롭게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취득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9.13 이후에 취득, 그냥 취득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은 이거는 제 아무리 임대주택 할아버지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기존의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2019년 2월 10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연 5%를 초과해서 잘못 초과한 경우에는 경감 토해내야 되는 거야.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 돼. 그래서 국가가 정한 연 5% 증가율을 넘긴 임대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세금을 추가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룰이 굉장히 좀 세졌어요. 이거를 못 지키면 뭐 중공공, 장특공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세법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있죠. 뭐 종부세 합산배제, 뭐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것들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계약이 아니라면 그냥 5%로 그냥 다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게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에 좀 전세가가 그렇게 썩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나는 올리고 싶었는데 전세가 그렇게 안 올랐어.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 뭐 여기서 조금만 올리든지 비슷하게 그냥 가는 거죠. 역전세만 안 맞으면 돼요. 확실히 목이 잠겨. 자, 여기 사례를 볼 건데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사례 읽어드릴게요. 자, 사례 2라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잘 아셔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걸 좀 이렇게 크게 더 해야 되겠다. 근데 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면 좀 보는 게 좀 힘들어지네. 자, 이렇게 좀 해서 볼게요. 자, 임대 개시일을 잘못 적용한 경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법, 자, 이때 임대 개시일을 보는 기준이 뭘까요? 지자체 기준이 아니라 세법 기준이에요. 세법에서는 임대 개시일 기준을 뭘로 보냐면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실제로 임대를 하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임대 개시를 안 한 걸로 본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임대 개시일을 잘못 적용한 케이스인데, 자, 첫 번째, 2013년 6월 30일 주택을 매입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3년 12월 14일이다.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실제 등록한 경우가 12월 14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2월 14일 앞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2014년, 2018년 매입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해가지고 종부세 혜택을 다 받은 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2018년 7월 5일 날 주택을 양도해 버렸대요. 구체적으로는 50개를 매입을 했고 이 중에 30개를 양도를 했다는데 되게 양이 많죠. 되게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언제예요? 2014년 12월 14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임대 개시일은 2013년 죄송합니다. 임대 개시일은 6월 30일로 됐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임대 개시도 하고 동시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제로 봐야 된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한 2013년 12월 14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나오죠?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인 2013년 12월 14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5년을 채워야 되는 거. 5년. 4년 아니에요. 민간단기 4년 했으니까 4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2013년 12월 14일로부터 5년이니까 2018년 12월 14일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분 언제 팔아버렸어요? 2018년 7월 5일날 팔아버렸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 5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혜택 다 토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분이 30개나 파는 거죠. 30개. 방송 용어로 좀 적합하진 않는데 이럴 때 이제 보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이제. 아마 이제 피눈물 흘릴 거예요. 피눈물. 가지고 이제 꽤 많은 세금이 토해내야 되고요.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미등록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했다. 2013년 5월 1일 15개의 주택을 신축을 했네요. 그런데 이거는 배우자 명의로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신축을 했는데 이 신축한 주택이 본인 이름인데 임대사업자 신고는 누구 이름으로 했다?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했다? 배우자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하고 이거를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는 거야. 자,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임대주택의 명의로 된 이름을 사업자로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명의가 남편 명이면 남편 사업자 내는 거고요. 와이프 명, 아내 명이면은 아내 명의로 내는 거고,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이면 공동 명의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남편 명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자 명의, 아내 명의로 내버려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배제 제외한다. 본인 임대사업자는 미등록돼 있다. 황당한 경우죠. 이거 다 토해내야 돼. 예.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자, 국세청이 지난해 신고분을 기초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대표적인 오인 신고 사례가 두드러졌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의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합산배제에 신고한 경우. 둘째는 의무 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리고 셋째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안 되고 5년 이내에 합산배제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버린 경우. 마지막은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사례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첫 번째 사례를 많이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성실 신고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가지고 좀 미리미리 보시면서 이게 월말에 몰리면은 바쁘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도 잘 친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계속해서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좀 죄송하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려고 했던 기사 3개는 제가 다 봤고요. 좀 목 상태가 안 좋았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자, 그래서 녹방 유튜브 채널 생방 과 공존할 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는 이 녹방이 대세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라든지 트위치 등은 생방이 대세. 생방에서 강점. 그래서 이 둘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 상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좀 좋은 사례가 뭐냐면은 생방을 하고 생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이게 한 번에 해가지고 일을 줄이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좋고 저도 좀 이런 방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목소리가 조금 약간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헛기침을 하고 하니까 기특하게도 이제 와이프가 물을 한 잔 갖다 주네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와이프죠.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43명의 과태료 부과. 불법 다운 업계약 같은 건데 특히 이제 덕양구에서 향동 분양권 거래 전수조사를 했대요. 전수조사 실시. 그래서 이제 총 728건을 봤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총 728건 중에서 거짓 신고자 43명 적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적발이 되면 과태료뿐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중개사분들은 영업 정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다? 매수자인 경우 뭐 1주택 비과세 불가. 요게 이제 엄청 커요. 이게 아주 죽음이지. 이게 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현장에 가보면 막 그냥 다 주변에 다 해버린, 뭐 그냥 들은 말이에요. 막 주변에 그냥 다 한다 그러고 이거 안 하면 거래 안 해준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막 여러분들도 막 힘든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잘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우리 봤던 거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인데, 종부세 피하려다 가산세 폭탄. 자, 그래서 이 종부세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져서 이것부터 봐야 돼요. 이게 어제 본 영상입니다. 9.1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분은 제 아무리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불가. 이거 어제 본 거죠. 어제. 이게 이제 어제 본 거였고, 의무 임대 기간이 5년, 8년이에요. 그래서 2018년 4월 이전 등록분은 5년, 그리고 그 이후는 8년.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기사는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되는데, 실제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카운트를 되게 잘 하셔야 되고요. 사실 카운트도 카운트지만 여러분들이 뭐에서 헷갈리냐면, 나는 민간 단기니까 4년? 이런 거 없어요. 없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에서 4년짜리 임대주택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례, 요거 사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었던 거 잠깐 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서 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고양시 덕양구에서 부동산 거래 이거 거짓 신고 적발됐는데, 다른 곳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더 적어야 되겠다. 다른 곳도 유의.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불법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게 오늘의 이게 핵심이에요. 종부세 피하다 가산세 폭탄 맞는다. 이거 한번 보시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9월 18일 데일리 뉴스를 마쳤고요. 나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영상 기사 3개를 봐도 시간이 막 30분이 넘네요. 그래도 더 줄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고, 한번 좀 고민해 볼게요. 제가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의견 주신 분한테는 뭔가 작은 선물이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8일 이렇게 또 이렇게 수요일인데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는 제가 아침에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정한 시간에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녁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그 비긴 플레이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그 동생 풀 대표라고 있어요. 플레이아데스. 아마 네이버에서 비긴 플레이스 치면 나올 텐데, 잠깐 홍보해야지. 여기서 이제 비긴 플레이스, 그렇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하면은 울산에서 특히 활약을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이 카페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톡 강의를 해요. 1시간 정도 짧게. 근데 아마 채팅방에 들어가는 경로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 블로그라든가 카페에 가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톡 강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 업로드 하면서 아마 유튜브가 8시 쪽보다 조금 더 약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톡 강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은 또 저녁에도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이게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고, 저도 지금 되게 막 설레가지고 막 말이 막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더 도움되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세요.